몽테뉴 철학 일부. 혼자 사는 당신의 삶이 두려운 이유. 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괜히 텔레비전을 켤까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습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들립니다. 왜일까요? 조용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 있으면 괜히 라디오를 틀까요? 듣지도 않으면서 켜놓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 목소리가 있으면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고요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 있으면 괜히 휴대폰을 봅니까? 아무 메시지도 없는데 계속 확인합니다. 누군가 연락했을까? 누군가 나를 찾았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쓸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나한테는 왜 사람이 없지? 전화 올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식이 전화할까 기다립니다. 친구가 연락할까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아무도 안 찾지? 밤이 되면 불안이 커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일도 좀 있고 나갈 곳도 좀 있고 밝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조용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혼자라는 게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언젠가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고독사 뉴스가 떠오릅니다. 혼자 쓰러져서 며칠 뒤에 발견됐다는 뉴스. 아무도 몰랐다는 뉴스. 그 뉴스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아픕니다. 고독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고독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혼자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9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둘 있는데 멀리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 딸은 부산에 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봅니다. 평소에는 혼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짧은 통화가 끝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도 바쁘고 자신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롭습니다. 가끔 친구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도 하고 시간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허무합니다. 뭔가 재미있었나? 뭔가 마음이 채워졌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만나도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롭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불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나 잘 지내. 나 괜찮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조용합니다. 다시 혼자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켜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간단하게 먹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를 위해 신경 써서 차렸는데 이제는 대충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누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나는 언젠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뉴스에서 본 고독사가 떠오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뉴스. 며칠 뒤에야 발견됐다는 뉴스. 그 뉴스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두렵습니다. 혼자 죽는 것도 두렵고 아무도 모르는 것도 두렵고 외롭게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건가? 아니면 혼자 있는 내가 싫어서 힘든 건가? 아니면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몰라서 힘든 건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딥니다. 이것이 많은 시니어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해서 무너지는 삶입니다. 16세기 프랑스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는 먼저 늙어본 사람입니다. 먼저 혼자가 되어본 사람입니다. 먼저 고독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몽테뉴는 38세에 은퇴했습니다. 당시로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벌써 은퇴합니까? 아직 젊은데 왜 물러납니까? 하지만 몽테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는 성 밖의 탑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혼자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나 봐. 저 사람은 세상을 등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보며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몽테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불편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음은 벌이 아니라 연습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안의 어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마주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으면 자기 안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외로움, 후회, 불안.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고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안의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다르게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합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외로움을, 불안을 마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마주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타인과 떨어져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는 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남의 시선이 없습니다. 남의 평가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기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수상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꼈다. 나는 저럴 때 저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저것을 원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공부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것이 몽테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독을 견딜 수 있을까요? 몽테뉴가 말한 방식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어. 나는 지금 고독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세요. 피하지 말고 느끼세요. 그러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동안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여러 감정이 올라옵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감정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비가 오듯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감정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감정이 있구나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지나갑니다. 판단하면 감정이 커집니다. 인정하면 감정이 흘러갑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나를 관찰하는 질문을 하세요. 몽테뉴가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관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혼자 죽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쓸모 없어지는 거?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을 알면 두려움이 조금 작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불안은 오늘의 일인가, 과거의 기억인가?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예전에 혼자였을 때 힘들었던 기억, 예전에 버려졌다고 느꼈던 기억, 예전에 외로웠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지금의 불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세요. 아,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구나.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힘든가? 내가 나를 몰라서 힘든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 배우자가 없어서 힘들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있을 때도 외로웠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있을 때도 혼자라고 느꼈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유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힘든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몰라서 힘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집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질문을 하면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69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조용하니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로운 감정이 올라와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 쓸쓸하게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나는 혼자 죽는 것이 두렵구나. 그래, 두려울 수 있지. 이 불안은 오늘의 일인가, 과거의 기억인가? 생각해보니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의 기억. 그때 느꼈던 외로움, 그때 느꼈던 두려움. 그 기억이 지금의 불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힘든가? 내가 나를 몰라서 힘든가?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 자신과 어떻게 함께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덜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덜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가끔 여전히 외롭습니다. 가끔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끔 여전히 사람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독은 견뎌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질문하고 관찰하세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아는 사람 수가 많은 게 품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품격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세요.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외로움과 싸우지 마세요. 외로움과 친해지세요. 고독을 피하지 마세요.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집니다. 완전히 괜찮아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괜찮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하다.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하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한 일은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수상록에 글을 더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오늘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외롭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겁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밖을 보며 살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방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을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와 어떻게 함께 있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로소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로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루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천천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네. 외로움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를 애타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으니까요.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혼자 있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끄세요. 라디오를 끄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불편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을 느끼세요. 피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해도 충분합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하루 10분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석 달 후 당신은 더 달라져 있을 겁니다. 1년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편해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외로움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완벽하게 외롭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고독도 충분히 견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으니까요. 평생 밖만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안을 봐도 됩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챙겨도 됩니다. 평생 사람을 찾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찾아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외로움을 나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만드세요. 고독을 나와 친해지는 기회로 만드세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집니다. 완전히 괜찮아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하다.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하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마세요.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하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어요.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오면 물어보세요. 넌 나한테 뭘 말하려고 왔니? 넌 지금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외로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라는 것을,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로 오라는 초대, 그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테뉴 철학 2부. 외로움과 싸우지 마라. 혼자 사는 삶의 기준. 외로움과 친해지는 법.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까요? 외로우면 불안해집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이상한 건가?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 외로움을 느끼면 부끄러워집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외롭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 같을 것 같아. 외롭다고 하면 친구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숨깁니다. 외로움을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고쳐야 할까요?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고 나갈 곳이 있고 밝으니까 괜찮습니다.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합니다.
불을 켜도 어둡습니다. 혼자라는 게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밀려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일까요? 낮에는 바쁘니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조용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더 허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만나면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아까는 웃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쓸쓸하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외로움을 실패로 여겼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숨겼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겼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이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젊어도 나이 들어도 사람이 많아도 혼자여도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외로우면 안 돼. 외로움을 극복해야 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왜일까요?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면 외로움은 더 강해집니다. 외로움을 밀어내려 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셋 있는데 다 멀리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작은아들은 서울에, 딸은 대구에 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봅니다. 평소에는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바쁘게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2년째부터 외로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왔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외로움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재미있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내 목소리가 어땠지? 내가 말을 하긴 했나?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가 낯설어집니다. 가끔 괜히 아픈 척하고 싶어집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고 싶어집니다. 왜일까요? 병원에 가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의사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줍니다.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프지 않아도 가고 싶어집니다.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그럼 또 전화할게요. 짧은 통화가 끝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허무합니다. 뭐라고 말했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통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외롭습니다. 통화하기 전보다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자식과 통화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불안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나 잘 지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방금 전까지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방금 전까지 웃었는데, 돌아오면 더 외롭습니다. 혼자라는 게 더 선명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네.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네.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문제지? 답을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외로움과 함께 살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이것이 많은 시니어가 겪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여도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신호다. 무슨 뜻일까요? 외로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몽테뉴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봤습니다. 외로움을 스승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는 나를 잘 모른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볼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밖을 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밖만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안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안을 보니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몽테뉴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자기 안의 어둠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 후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몽테뉴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밀어낼수록 커진다. 받아들이면 성격이 달라진다. 무슨 뜻일까요?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외로움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외로움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싸워왔습니다. 외로우면 안 돼. 외로움을 이겨내야 해. 외로움을 극복해야 해.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없앨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사는 삶의 일부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몽테뉴가 말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이 올라올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외로움을 바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올라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없애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보고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피입니다. 외로움을 바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올라오면 그냥 느끼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느끼세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느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둘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올라오면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느낍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은 정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은 인간입니다. 2번째, 외로움을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바라보세요. 외로움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신호입니다. 무엇의 신호일까요?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어요. 이것의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올라오면 물어보세요. 이 외로움은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외로움은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외로움을 메신저로 여기세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너무 바깥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잊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나를 돌아봐야 해요. 이것을 말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왔을 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람인가? 아니면 휴식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의 시간인가?
우리는 외로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숫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신호로 바라보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건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왜 나는 지금 외로운 걸까? 이 외로움은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해도 충분합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외로움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휴식은 아닌가? 외로움이 올라오면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사람일까? 아니면 나 자신과의 시간일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잦아드는 시간은 언제인가? 외로움은 항상 같은 강도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에는 잦아듭니다. 당신은 언제 외로움이 잦아들던가요? 산책할 때,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이 잦아드는 시간을 알면 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약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해보세요. 외로움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관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친해지는 겁니다. 71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더 이상 바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우면 바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느낍니다. 아, 지금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껴도 괜찮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우면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지만 이제는 탓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외로움을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물어봅니다. 이 외로움은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생각해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바깥만 보고 있구나.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구나. 외로움은 이것을 말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혼자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쓸쓸합니다. 여전히 사람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오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외로움은 나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오는 거더라고요. 외로움과 친해지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외로움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밀어내면 더 강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적이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이 신호가 됩니다. 외로움이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외로움은 밀어낼수록 커집니다. 받아들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능력.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해하는 능력.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친해지는 능력.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외로움이 올라올 때 바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신호로 바라보세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외로움은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람일까? 외로움이 잦아드는 시간은 언제일까? 천천히 조금씩 답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이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외롭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겁니다. 여전히 쓸쓸할 겁니다. 여전히 사람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외로움이 와도 괜찮을 겁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로움과 친해진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인 뒤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품격.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동안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친해지면 보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늙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외로움과 친해진 당신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품격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이제는 조금 덜 무서울 겁니다. 몽테뉴 철학 3부
품격 있게 나이 들기. 노년의 마지막 철학. 나이 들어도 괜찮은 이유. 왜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일도 있었고, 역할도 있었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오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무섭습니다. 몸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거뜬했습니다. 계단도 뛰어 올라갔고, 무거운 것도 들었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고, 밤에는 여기저기 쑤십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잘 기억했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약속도 잘 기억하고, 어제 무엇을 했는지도 다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아까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관계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었고,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도 줄었고, 연락하는 사람도 줄었고, 모임도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건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이 질문들이 무겁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어지는 것.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몽테뉴는 젊음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젊음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가 좋았지.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젊음은 가장 빛나는 시기야. 하지만 몽테뉴는 다르게 봤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았다. 젊을 때는 불안했다. 젊을 때는 증명해야 했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뭔가를 이뤄야 했다는 뜻입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무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몽테뉴는 노년을 이렇게 봤습니다. 노년은 덜 욕심내도 되는 시기다. 노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다. 노년은 더 잘 살 필요가 없는 시기다. 무슨 뜻일까요? 노년은 증명의 시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년은 성취의 시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년은 관조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달려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쉬면 나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은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노년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노년은 삶의 다른 국면입니다. 젊음이 봄이라면 노년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봄보다 못한 계절입니까? 아닙니다. 겨울은 그냥 다른 계절일 뿐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지만 겨울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지만 겨울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젊음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노년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젊음처럼 활기차지는 않지만 노년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삶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후회가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자기평가, 나는 제대로 살았을까? 나는 잘 살았을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들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 살았구나. 하지만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완성품이 아니다. 잘못 산 삶은 없다. 단지 다르게 살아온 삶만 있을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저렇게 사는 게 그르다.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다.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살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몽테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다. 다시 살아도 비슷하게 살 것이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수용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많았어도 괜찮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는 당신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다릅니다. 수용은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수용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몽테뉴가 말한 단 하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것.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것.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가로 살 것.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인정으로 살 것.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거야. 이만큼 벌어야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이뤄야 잘 산 거야.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남의 기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성공의 잣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도덕의 잣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의 잣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본다. 무슨 뜻일까요? 남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실패했다고 해도
내가 괜찮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기준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남은 시간은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머무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바꿔야 했습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발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은 그냥 머물러도 됩니다. 지금의 나로 있어도 됩니다. 더 나아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성장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나로 충분합니다.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품격은 이것입니다.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는 것,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년을 말하면서 죽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공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삶은 매일 연습하는 작별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와 작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과 작별합니다. 밤에 잠들면 오늘과 작별합니다. 봄이 가면 봄과 작별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사람과 작별합니다. 삶은 작별의 연속입니다. 매일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떠나고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죽음도 그 작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지막 작별, 가장 큰 작별, 하지만 작별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매일을 산다.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작별을 연습하면서 살면 마지막 작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매일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늙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늙을 겁니다. 몸도 조금씩 약해지고 기억도 조금씩 흐려지고 관계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루가 끝나면 밤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삶이 끝나면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입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조용한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꺼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봅니다. 어둡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커튼을 칩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조용합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보냈어.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았어.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이 지나갑니다. 내일이 올 겁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일 겁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몽테뉴는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상록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다. 나는 나였다. 이것이 몽테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나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잘 살았어야 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더 많이 이뤘어야 한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다른 계절일 뿐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젊음이 지나고 중년이 오고 노년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겨울이 봄보다 못한 계절이 아니듯이 노년도 젊음보다 못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시기일 뿐입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품격이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평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이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삶으로 충분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놓아도 됩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이 이뤄야 한다는 생각, 더 훌륭해져야 한다는 생각, 이것들을 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당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의 당신으로 있어도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내려와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은 덜 욕심내도 되는 시기. 노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노년은 그냥 있어도 되는 시기. 당신도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삶도 이 나이도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삶으로 충분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놓아도 됩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이 이뤄야 한다는 생각, 더 훌륭해져야 한다는 생각, 이것들을 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당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의 당신으로 있어도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74세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한 적이 있나? 나는 진짜 내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나는 제대로 살았나? 어느 날 어르신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 속의 자기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였구나. 사진 속의 그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후회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잘못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게 자기 삶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사진을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삶도 나였어. 이 나이도 나야. 이것으로 괜찮아.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습니다.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책이 약해졌습니다.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대신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기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몽테뉴는 노년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자책합니다.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부족하면 자기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의 나는 그 정도였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깨닫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 불완전하게 살아갑니다. 모두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실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도 됩니다. 실수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도 됩니다. 부족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도 됩니다. 용서는 포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갇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내려와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노년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은 덜 욕심내도 되는 시기. 노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노년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노년은 그냥 있어도 되는 시기. 당신도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를 학대하지 않았나?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용서했나?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만약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다면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세요. 만약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천천히 조금씩 자기 자신과 친해지세요. 자기 자신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친구로 대하세요. 평생 함께 살아온 친구입니다. 평생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인정해 주세요. 너도 힘들었지. 너도 최선을 다했어. 너도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다. 다시 태어나도 비슷하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니까. 이것이 몽테뉴가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다시 살아도 비슷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다.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평안해집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삶도, 이 나이도, 이 모습도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입니다. 완벽한 완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완성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의 당신으로 있어도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니 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